지난주 화요일 날은 우리 마케팅 개념을 통해서 핵심적인 개념 4가지 정도 있었죠. 그래서 필요, 욕구, 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교환. 자, 그런 걸 통해서 마케팅을 정의를 하기 전에 그 개념 알맹이가 뭐가 들어가 있는가를 통해서 마케팅을 한번 그 학문적으로 내지 그 마케팅, 미국의 마케팅 학회의 정의, 또 필립 코틀러의 정의를 좀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해봤고, 그게 좀 너무 이렇게 막연하거나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의를 좀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뭔가요? 고객 만족과 이익 실현인가를 믹스를 해서 정의를 간단하게 해본 게 있었죠. 자, 그렇게 마케팅 정의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 마케팅이라는 게 그 과연 계속 불변인 채로 있냐? 그 여러분이 질문을 안 했는데 제가 그 이런 OCW 강의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그 제가 말을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혹시 그 얘기를 안 해줘서 제가 그냥 보고서 알았는데, 자, 마케팅 관리 철학의 변화, 그걸 얘기하면서 처음에 나왔던 어떤 개념은 뭐였나요? 관리 철학이 기업 중심적 마케팅 관리 철학. 거기 보면 생산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제품 위주로 마케팅을 접근하는 방식이 있었죠. 거기서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게 판매 얘기하면서 잘 만들어 놓기만 하면 다 팔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경제학에서 그거를 세이의 법칙이라고 해서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이건데 거꾸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수요는 스스로의 공급을 창출한다. 아니죠. 잘 생각해 보면. 잘 만들어 놓으면 수요가 그냥 따라 붙어서 다 소진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인데 제가 좀 약간 반대로 좀 얘기를 했는데, 자, 그거는 뭐 그렇고, 자, 그런데 마케팅이라는 거는 그런 생산, 판매, 제품 위주가 아니라 사실은 고객 중심적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고객 중심적 마케팅 관리 철학과 관련해서 뭐 총체적 마케팅이다, 관계 마케팅이다, 사회적 책임 마케팅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마케팅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이제 오늘까지 하면 이제 그 앞에 인트로덕션 부분을 어느 정도 끝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강론 시간에 어떤 공부를 좀 하다가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의라든지 관리 철학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그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마케팅의 중요성과 적용 범위입니다. 자, 요거 간단하게 보고 또 다른 내용을 볼 텐데, 자, 마케팅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여러분 가끔 이렇게 그 TV나 매체라든가 이런 걸 보다가 보면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고, 저렇게 광고를 하지 않아도 나는 그 좋은 제품을 골라서 쓰고 그럴 텐데 왜 저렇게 광고를 많이 할까? 또 모델이 뭐 단기 계약을 하고서 뭐 몇 억을 받았다, 이런 거를 접하면서 사람들이 아니 그거는 소비를 너무 조장하는 거 아니냐, 내가 뭐 집에서 쓰는 냉장고 TV 그거 뭐 10년 가도 고장 안 나고 20년 가도 고장 안 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새로운 제품 사면은 바로 뭐 몇 달 있으면 진부화돼 버린다는 거죠. 올드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판이 있어요. 너무 소비를 조장하고
그 사람들한테 별로 필요 없는 거를 자꾸 쓰게 만드는 거 아니냐. 자, 그런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자, 마케팅을 통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주고 또 그 경쟁을 통해서 나의 어떤 욕구를 실현시켜주고 자, 내 삶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어떤 신제품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소비자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마케팅이 한다는 그런 관점이 있죠. 자, 우리는 뭐 후자에 더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지금 이 마케팅을 공부를 하고 있고, 자, 그 소비를 통해서 어떤 낭비 요소가 있다. 그런 거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작은 어떤 폐해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이런 사람들의 생활의 질이라든가 소비를 통한 그 자기의 어떤 고객 측면에서의 효용이라든가 만족도가 실현되는 게 좀 희석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돼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기업의 마케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또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2012년, 13년에 광고비가 어느 정도 지출됐을까요? 1년 동안. 광고비가. 그거 아마 그 광고비 반 정도만 이 대학이나 이런 데 지원하면 아마 그 등록금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자, 2012년에 9조 7천억이 광고비로 집행됐어요. 그러니까 10조 정도가 광고비로만 지출됐다는 거죠. 자, 우리 마케팅이라는 게 광고만 있는 게 아니죠. 광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광고만. 자, 조금 이따가 그 포피나 이런 거를 공부할 때 보면 그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걸 프로모션 방법 중에 하나가 광고죠. 그거 외에도 자, 이동통신 3사가 또 영업 정지를 먹었더라고요. 45일 동안. 그 사람들 주로 그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판매하는 채널이 뭔가요? 자, 뭐 그 광고를 보고서도 하지만 또 어떤 걸 통해서 많은 어떤 품질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있나요? 주로 여러분 길 가다가 보면 대리점 보면 뭐 풍선도 띄워놓고 뭐 주는 물건도 휴대폰 가입하면 뭐 이런 것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쌓아놓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가끔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 뭐 문자로 이번에 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주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텔레마케팅도 있고 어떤 유통망 채널을 통해서 대리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마케팅이라는 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사례들은 다 기업이죠, 기업. 영리 기업이에요, 영리 기업. 자, 영리 기업만 그러면 마케팅을 하느냐? 아니죠. 요즘 다른 데서도 마케팅 많이 하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한 5년 전, 6년 전만 해도 여러분 신문 이렇게 펼치면 대학 광고 많이 나오죠. 대학 광고. 제 생각에 아마 그 정도 이상 전에는 그렇게 전면 광고를 대학교에서 전혀 하지 않았어요.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신문 웬만한 신문 펼쳐보면 대학교들이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전면 광고를 해요. 자, 대학은 영리기관이 아니죠. 영리기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영리기관은 뭐 기업도 보면 소비재 뭐 라면이라든가 샴푸라든가 비누라든가 생활용품 파는 회사도 있고
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는 내구재라 그러죠. 뭐 일회성 소비가 아니죠. 1년, 3년, 5년 뭐 가전제품 같은 거는 오래도록 쓰는 거죠. 자, 그런 내구재 회사들,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데에는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별 이의가 없죠. 근데 요즘 보면 대학이라든가 정부기관도 많이 해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다가 그 안쪽에 붙어 있는 광고판이라든가 타기 전에 광고판 보면 뭐가 있나요? 지방자치단체가 그 한 면을 많이 도배를 하고 있죠. 뭐 어느 지역에 뭐 축제, 뭐 송이 축제를 한다, 뭐 인삼 축제를 한다. 자, 우리 지역으로 놀러 오세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브랜드가 없었어요. 브랜드 없었죠. 부산 하면 뭐 무슨 브랜드 있나요? 인천 하면 무슨 브랜드 있죠? 자, 생각이 안 나는데 다 있어요, 보면. 요즘 시군 단위도 브랜드가 있어요, 보면. 뭐 청정 무슨 어디 뭐 다 그 브랜드명과 로고하고 다 있어요, 보면. 그게 다 마케팅이라는 거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자, 병원도 경쟁합니다, 요즘. 병원도 마케팅 기법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케팅의 적용 범위는 1차적으로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영리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기관도 마케팅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뭐 월요일부터 좀 딱딱하긴 한데, 자, 국제적으로 하고 있죠. 자, 여기 현대자동차 현대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원래 현대차는 70년대부터 수출을 했어요. 그 포니부터 뭐 지금 소나타, 그랜저 뭐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70년대, 80년대 이미지가 어땠냐? 특히 자동차 판매가 제일 많이 되는 데가 미국, 캐나다 이쪽이죠. 북미 시장이죠. 이미지가 싸구려 차, 뭐 그냥 조금 타다가 많은 차, 그런 이미지였어요. 근데 현대차가 2009년에 아주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나오죠. 차를 파는데 2009년이면 어떤 시절인가요?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한국은 조금 그래도 영향이 별로 없었어요. 한국하고 호주는 좀 영향이 덜했는데 경제 쇼크가 있었죠. 2007년, 8년, 2008년 모기지 주택 담보로 해서 계속 이렇게 했다가 무너졌죠, 경제가.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위축되면 자동차 같은 게 잘 팔릴까요? 경제가 위축되면. 자, 생활용품 라면이라든가 과자라든가 뭐 세제라든가 이런 거는 경제가 좀 위축이 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영향이 없는데 내구재, 냉장고, 세탁기, 가전제품, 자동차 이런 거 바로 타격을 받죠. 자, 원래 꼭 바꿔야 되지만 조금 더 쓸 거예요, 아마.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럴 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대차가 우리 현대차를 구매를 하면 당신이 사용하다가 실직자가 됐다. 실업 상태가 됐다. 그러면 되사주는 거예요, 자동차를. 적정한 가격으로 그냥 그 일반 시중의 중고차 가격이 아니라 거기다가 업을 해서 사주겠다는 거예요. 최고 700만 원, 800, 우리 돈으로 하면 7, 800만 원을 붙여서 이 상태를 봐야 되겠죠, 자동차를. 최대 그렇게 사주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그 전에 그런 마케팅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떤 회사도. 그래서
2009년 1, 4분기 분기 하나만 놓고 보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 웬만한 유수의 세계적인 메이커들이 다 다운되는데 증가하게 되죠. 판매 대수가. 그래서 2009년 한 해 동안에 마케팅 상을 받고 뭐 그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나왔는데, 자, 국제적으로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마케팅은 어떤 전제를 하고 있나요? 시장 경제, 자본주의 체제를 가정을 하고 있어요. 자,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도 시장 경제를 많이 받아들였지만 아직까지는 마케팅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생산, 판매 그런 개념에 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마케팅이라고는 좀 할 수는 없는데 점점 바뀌고 있죠. 점점 바뀌고 있어요. 자, 러시아도 뭐 소치 올림픽 유치해서 그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하는 거는 국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했었고, 또 마케팅 측면에서도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다른 어떤 유럽이라든지 시장 경제가 발전한 나라들 비해서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하고 그 적용 범위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소개 개념과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게? 뭐 같나요? 집이나 건물 모양이죠. 자, 집이나 건물 지을 때 뭐부터 하나요, 여러분? 집이나 건물 지을 때 뭐부터 하죠? 나는 신공법으로 저쪽에서 조립을 해서 지붕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몸체에 해당하는 걸 만들고 밑바닥에 있는 거는 나중에 만들겠다. 이런 설계를 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집이나 건물 지을 때. 없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성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의 출발선이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기초를 다져야 되죠, 기초를. 그래서 마케팅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마케팅. 자, 마케팅의 변화, 철학이 어떻게 되냐? 개념 정의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마케팅을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고객 만족을 통한 이익 실현이다. 아니면 좀 더 범위를 넓히면 고객, 관계자 이런 사람들한테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고 고객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뭐 이런 거를 마케팅이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요? 고객으로 표현되는 소비자죠, 소비자. 그래서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비자 행동이 전제 안 되고 소비자는 뭐 어떻게 행동할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마케팅 다른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우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고객 행동이 어떤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산업이 자동차를 만드는 산업이냐, 전자제품을 만드는 산업이냐, 아니면 식음료를 만드는 산업에 들어가 있느냐. 그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소비라든가 구매라든가 그 생각하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한 뒤에 구체적인 어떤 마케팅 계획이라든가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기초가 다 다져졌다 그러면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앞에서 STP라는 말을 잠깐 언급만 했습니다. 자, 소비자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것까지 파악이 됐는데, 그럼 이런 소비자가 다 우리의 자,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에 제가 마케터예요, 마케터. 그래서 아이스크림 시장을 분석을 하고 소비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분석을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자, 아이스크림 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주 소비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나이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고, 자,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 성별로 구별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서울에 사는 사람이냐 저 시골에 지방에 사는 사람이냐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아이스크림 시장이 모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우리의 고객일 거냐?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이스크림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이제 나이로 한번 구별했다고 생각해 보죠. 나이로 10대, 20대, 뭐 30대 아니면 그 이상 구별했다고 봤을 때, 우리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새로운 어떤 그 제품을 만들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은데, 자, 출시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단기간에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잘 팔릴 거냐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나이에 따라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주로 이 사람들이 많이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하더라. 자, 이렇게 나누는 거를 시장이 있지만 이게 다 우리 시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누는 걸 우리가 시장 세분화라 그래요. 시장 세분화. 그래서 저기 제일 왼쪽에 S는 뭐냐면 세그멘테이션이에요. 세그멘테이션.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세분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이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소득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뭐 성별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그 사는 지역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시장을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세분화해서 보는 거를 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S라고 붙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분석을 해보니까 10대, 20대가 주요 우리의 타겟이다. 타겟팅을 한 거죠. 전체가 아니라 10대, 20대에다 목표를 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T는 타겟팅입니다. 타겟팅. 목표 시장 선택하는 거예요. 표적 시장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대, 20대를 선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주요 타겟이에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새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고 공략을 할 거냐? 이 사람들한테 가까이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있도록 만들 거냐? 자,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제품의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 굉장히 계략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 내용이 사실 이렇게 짧게 얘기할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상세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이게 뭐 지금 표현이 어떻게 됐나요, 이게? 집에 있어서 뭔가요, 이게? STP가 뭐에 해당하나요? 기둥이죠, 기둥. 주춧돌. 주춧돌은 아마 이게 좀 더 주춧돌에 가깝겠죠. 기둥이 기둥. 기둥 하나 이거 없애면 어떻게 되나요? 부실해지죠, 부실. 뭐 금이 가거나 여기 벽에 금이 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세분화 분석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상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실하다는 거예요. 마케팅에 뭐 활발하게 막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는데
사실은 이 단계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금이가 있다는 금이. 그래서 이 기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다 되면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는 거죠. 아니 왜 저렇게 저 회사는 매번 TV에다 저렇게 광고를 할까? 아니 길을 가는데 왜 저 회사는 도로에 정말 조금 화날 정도로 저렇게 캠페인을 많이 할까? 집에 우편함에다가 왜 저렇게 리플렛과 브로셔를 매일매일 투함할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느끼는 거죠. 자, 물론 그게 다는 아닌데 유통, 촉진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 맨 위에 가격과 제품이 있어요. 이건 뭐 순서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건 아니고, 자, 출발점은 뭔가 제품이 있어야 되겠죠, 제품이. 잘 만들어진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제품이라는 건 뭔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가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V, P, C. 자, 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품을 잘 만들면, 자, 원가를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해야 되죠. 그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거냐? 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기존에 아이스크림 많이 나와 있어요. 아이스크림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만들어낸 제품이 아이스크림 분류 중에서 뭐 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1,000원에 팔리는 건데 우리가 2,000원에 가격을 책정했다. 그러면 그 제품의 어떤 속성이나 그게 기존의 제품하고 굉장히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2,000원에 출시를 하게 되면 10대, 20대들이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런 게 정해지면 그 다음에 촉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프로모션이라 그러죠. 집집마다 우편함에다가 리플렛을 많이 갖다 둘 거냐. 아니면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상냥한 사람을 통해서 전화를 해서 권유를 해볼 거냐. 뭐 우리 제품이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문의 주시면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접근할 거냐. 아니면 거리마다 매장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게 할 거냐. 자, 유통 채널.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P가 다 들어가 있죠. P가 다 들어가 있어서 포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피. 그리고 포피인데 이게 지금 따로 놓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게 따로따로 놓을 수 있나요? 따로따로 놓을 수 없죠. 제품이 있어야 뭐 가격을 매길 거고 어느 정도 이런 게 있어야 유통 조직을 어떻게 해서 고객들한테 알리고 소구할 거냐. 촉진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 믹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포피라고 그러기도 하고 마케팅 믹스였죠. 믹스. 자, 이거를 우리 기업은 예를 들어 KT다. KT는 직원들이 많아요. 직원들이 많고 종업원이 제가 알기로 한 3만, 예전에 한창 많을 때 6만 명이었어요. 6만 명. 지금 아마 3만 한 5, 6천 명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유통 쪽을 강화해서 가겠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이 비중을 좀 적당하게 믹스하는 거죠. 자, 여기 STP는 사실은 전략에 가까워요. 전략에. 마케팅 전략에 가까워요. 고객을 어떻게 세분화하고 어떻게 목표 시장을 잡고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거냐. 이거는 전략에 가깝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STP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이 마케팅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전체적인 얼개예요, 얼개. 틀이에요, 틀.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뭐 표적 시장 선택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하다가도 이게 하나 저번에 보니까 그림에서 주춧돌이 그 기둥이었구나, 기둥. 자, 전략을 잘 짜야만 튼튼한 집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그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마케팅 믹스가 나왔는데, 자, 가격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제품의 색깔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브랜드라든가 포장을 어떻게 할 거냐. 자, 광고를 할 거냐, 매체 광고를 할 거냐, 공중파 광고를 할 거냐, 사람을 통해서 판매할 거냐. 여러 가지 촉진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자, 유통, 자, 대리점을 통해서 할 거냐, 아니면 우리 회사와 관계없는 어떤 대형 마트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통해서 뭘 할 거냐. 자,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케팅 사례와 관련해서 마케팅 전략, 좀 전에 STP 부분이 마케팅 전략이었죠. 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한 3년, 4년 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거를 발표를 많이 했어요. 보통 보면 10년 단위 내지는 5년 단위로 무슨 계획 같은 거 많이 발표하잖아요. 2010년이 딱 되니까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기업의 5년 후의 모습이 어떨 거냐, 10년 후의 모습이 어떨 거냐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비전 2020 이런 것들을 대기업 그룹사를 위주로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 2010년이면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돼 가는 시점이긴 한데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아직도 굉장히 팽배해 있을 때예요. 그럴 때 2020년에 어떨 것이다 플랜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친환경 산업에 진출하겠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LG그룹 리튬 전지라든가 이런 것 하고 있는데 친환경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5대 신수종 사업 하면서 그런 내용들 들어가 있어요. 기타 그룹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은 기업들은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주력 사업을 강화하고 연관된 분야에 진출하는 플러스 알파형 모델을 검토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본업이 있지만 본업만 하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 외에 조금씩 플러스하는 것들로 돼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케팅에 여기 새로운 추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걸 보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관리 과정입니다. 마케팅 관리 과정. 조금 전에 봤던 전체적인 마케팅 체계도라고 할 수 있는 걸 봤는데, 그거를 좀 다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다른 그림으로. 연관성이 있어요, 많이. 자, 이 마케팅 관리 과정이라는 거는
마케팅 환경과 소비자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아까 마케팅 환경과 소비자 분석한 결과가 그림의 어디에 있었죠? 바닥에 있었죠. 바닥에. 마케팅 개념을 컨셉을 이해를 하고 컨셉 이해가 됐을 때 소비자 행동에 대한 어떤 자 이런 거를 토대로 한다 그랬어요. 토대. 토대라는 것은 주춧돌 지지 기반 하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 이 그림이 레이어는 아닌데 레이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이 안에 들여다보면 빨갛게 표적 고객이 있어요.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게 있고 또 한꺼풀 둘러싸고 있는 게 있어요. 이 그림이 이걸로 끝인가요?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나요? 레이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3개 레이어로 돼 있나요, 이게? 언뜻 보면 3개 레이어 같은데 4개 레이어죠. 색칠을 안 해놨어. 색칠을 안 해놨지만 굉장히 넓은 부분을 싸고 있는 게 뭔가요? 마케팅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마케팅 환경이 변한다는 거죠. 멀쩡하던 경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도미노식으로 침체에 들어가고 자, 마케팅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과 소비자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표적 고객 선정과 제품 포지셔닝으로 구성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소비자를 분석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세그멘테이션 세분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세분화를 해서 타겟팅을 하고 포지셔닝을 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이 기둥을 이제 다 세운다는 거예요. 기둥을. 큰 기둥을 3개를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에 가까운 거죠. 실행에. 마케팅 믹스에 관한 계획을 만들어서 이거를 실행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마케팅 관리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해 놓은 거예요. 출발을 여기서 하지만 출발을 여기서 해서 기초를 쌓고 기둥을 잘 세우고 그런 바탕으로 실제 이런 조합 믹스를 가지고서 실행을 하고 자, 이 실행을 하고 나면 끝나는 건가요? 이 그림에서는 하나 집 모양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정태적으로 끝난 것 같이 보이죠. 집 다 만들면 끝난 거예요. 여기서는 이 전체 체계도에서는 끝났지만 마케팅이라는 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자, 2014년 3월 10일까지 잘 했어요. 잘 했는데 계속 잘할 거냐? 보장 못하죠. 보장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마지막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나요? 말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수행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제하는 게. 자, 이 그림의 출발점은 그러면 어디냐? 출발점이 여기예요, 여기. 환경을 일단 분석하는 거. 그럼 여기 보니까 4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4가지 그 녹색으로 돼 있는 부분에서는 출발점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 여기예요, 여기. 환경을 분석하고 분석 시스템을 가동하는 거예요. 분석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이쪽으로 가죠. 계획 시스템을 통해서 STP 전략, 마케팅 계획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하는 시스템. 여러분 마케팅 조직과 수행 시스템인데 여기 시스템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시스템이 뭘까요? 수행하는 시스템과 관련해서.
CRM, 또 뭐가 있나요? 혹시 인텔리전트 시스템 뭐 이런 거 들어봤나요? 자, 그런 것들.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 하고 나서 여기 마지막에 통제 시스템이 들어가죠. 통제. 통제는 뭔가요? 통제라는 말이 그 어떤 사회 현상 같은데 통제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제는 긍정, 부정 이런 가치가 들어가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걸 떠나서 통제라는 거는 컨트롤하는 거죠. 컨트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수행을 했는데 그걸 정말 이렇게 한 사이클을 예를 들어 한 사이클 이렇게 돌아봤더니만 우리가 혹시 미비했던 게 있느냐? 아니면 환경 분석을 잘못했던 게 있느냐? 자, 이런 거를 리뷰해 보는 거예요. 리뷰해 보고 다음 사이클을 돌 때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영을 해야 되겠죠. 잘한 점, 못한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자, 이거를 마케팅 통제 시스템이라 그러고 일종의 마케팅 감사예요. 감사. 자, 감사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직이 긍정적으로 나간다고 보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마케팅 감사 부분이 일부 필요합니다. 자, 이 마케팅의 새로운 추세는 우리 마케팅 1.0, 2.0, 3.0 얘기를 했는데 마케팅 2.0이 뭔가요? 정보기술 도구들을 활발히 이용하는 거죠. 정보기술 도구, IT가 발전하니까 고객을 파악하고 이런 데 있어서 유용한 점들을 주죠. 자, 마케팅 2.0, 3.0 얘기인데 그 새로운 추세는 뭐냐? 디지털 혁명, 이건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즘 많이 얘기하는 빅데이터 얘기. 빅데이터 분석하면 고객들, 소비자들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세계적인 현상, 그 다음에 규제 완화, 산업이 융복합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자, 예전에 스마트폰 하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따로 있었죠.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몰락한 기울어져 가는 어떤 산업들이 있죠. 스마트폰 나오면서 타격받은 산업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합쳐놓은 게 뭔가요? 내비게이션도 일부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스마트폰에 보면 다 있잖아요. 그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다 있죠. 그 다음에 MP3 다 들어와 있죠. MP3 다 들어와 있고 컴퓨터 들어와 있죠. 어느 정도. 화면 좀 키우면 불편한 거 없죠. 워드 사용하거나 이런 거 뭐 노트식으로 쓰는 사람들. 자, 여러 가지가 다 융복합화돼서 나온 거예요. 한 예예요. 이게 가속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점점 더 똑똑해져요. 소비자가 참여하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참여해요. 그래서 마케팅 3.0 얘기하면서 나왔던 용어가 하나 있었죠. 뭔가요? 그렇죠. 코크리에이션, 공동 창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 창출. 예전에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신제품을 만들고 그런 거를 소비자들한테 잘 전달하고 알리고 이런 건 일종의 보면 수직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소셜미디어의 영향 내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 현상 때문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케팅 의사 결정하는데 참여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서론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는데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집에 혹시 휴롬 쓰는 가정 있나요? 휴롬. 예, 한 몇 명, 2명 정도 손을 들었는데 휴롬이라는 게 비싸요, 되게. 여러분 믹서기는 아시죠? 믹서기 알죠?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갈아서 여러분 뭐 혹시 부모님이 갈아서 이렇게 줄 때 있죠? 그 공부하는데 좀 뭐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거 믹서기로 갈아서 이렇게 주잖아요. 당근이라든가 뭐 이렇게 과일이라든가. 자, 근데 이거는 뭐냐? 원액기. 믹서는 뭔가요? 믹서. 소리 요란하죠, 소리. 믹서기 돌리면 짜증나죠, 어떤 사람들. 소리에 민감한 사람. 제가 좀 소리에 민감한데 어쨌든 과일이라든가 채소를 갈면은 그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갈려 나가면서 그 영양분이 파괴가 돼요, 거의 다.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액기는 뭐냐? 짭니다, 이거를. 눌러서. 가는 이유가 뭔가요? 갈아서 먹는 이유가 뭔가요? 먹기 편하고 간편하죠. 즙으로 이렇게 짠다는 거 있잖아요. 짜게 되면 실험을 해보면 영양소를 비교해보면 파괴가 덜 됩니다. 거의 안 돼요. 눌러주는 게. 자, 그런 데서 어떤 착안을 했는데 그러면 누를 때에 플라스틱 같은 걸로 누르면 이 기기가 파괴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 울템이라는 소재예요, 소재. 이게 그 금속 소재인데 굉장히 단단하고 비싸요, 이게. 그래서 이 휴롬이라는 게 비싸다는 거예요. 짜냄으로써 영양분 파괴를 최소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휴롬을 홈쇼핑에 딱 처음에 1000대인가요? 뭐 500대인가 올렸는데 바로 다 팔렸어요. 여러분 이거 전자제품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믹서기 같은 게 10만 원 넘어가면 10만 원 이하일 때하고 10만 원 넘어갈 때하고 달라요. 처음 나왔을 때 이게 35만 8천 원인가 그 정도 했어요, 가격이. 다른 믹서기하고 비교하면 3배 되죠, 3배. 3배인데 홈쇼핑의 판매 경험들이 있잖아요, 판매 경험들이. 홈쇼핑에서 이런 류의 제품은 절대로 완판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 번에 결정 안 해요. 자, 주로 주부들이 살 텐데 주부들도 10만 원 넘어가게 되면 자기 혼자서 결정을 잘 못하죠. 그래서 물어보면 사지 말라 그러죠. 비싸다고. 왜 그러면 다 팔렸을까? 처음에 홈쇼핑 한 군데서 했다가 동시에 막 하죠, 이제. 잘 팔리니까. 이게 뭔가요, 여러분? 이게. 자, 여러분 사실은 살림하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2011년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2년에 좀 우수한 마케팅 사례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거하고 다르죠. 발상의 전환이죠.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 요소들이 여기 한 3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모델을 잘 썼는데 모델이 누군가요? 이영애 씨. 여러분 선배일 텐데 아마. 선배죠. 자, 이분이 광고를 안 해요, 잘. 광고를 안 한다고요.
광고를 안 하는데 광고 제의가 들어갔을 때 흔쾌히 수락을 했어요. 수락한 이유가 광고 모델로 섭외하기 전에 이미 쓰고 있었어요. 이영애 씨가. 육아를 쌍둥이 키우고 있고 뭐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있었고 자기가 굉장히 좋더라는 거예요, 써보니까. 그리고 이미지 자체가 가족, 육아 뭐 이런 이미지가 있고 좀 뭐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영애 씨. 그래서 모델을 또 효과적으로 캐스팅을 해서 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아, 이런 거 하나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있고 없고 간에 좀 그 주부들 간에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프리미엄 제품으로 잘 포지셔닝을 한 거예요. 포지셔닝. 기존에 믹서기 하면 그냥 누구나 있고 한 2대 있고 조금 쓰다가 보면 고장 잘 나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거는 좀 그런 거를 탈피했다는 거죠. 자, 그 마케팅 개념의 이해에 대해서 좀 봤는데 혹시 그 마케팅 개념의 이해와 관련해서 좀 질문 사항이라든가 제가 혹시 표현이 좀 그 너무 간략하게 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나요? 자, 그러면 조금 그 챕터를 바꿔서 전략적 시장 계획인데 좀 전에 봤던 어떤 부분인가요? 전략적 시장 계획. 자, 기둥 세우기 전에 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마케팅이라는 게 어떤가요? 회사 전체의 목표하고 다르게 갈 수 있나요? 회사 전체가 나가자고 하는 방향하고 마케팅이 다르게 가는 것은 아니죠. 다르게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사 전체의 어떤 나가는 방향하고 마케팅하고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런 거를 다루는 겁니다. 자, 좀 지루하니까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이거 뭔가요, 이거? 토이스토리. 이거는 뭐 디즈니랜드 같아요, 디즈니랜드. 한국에는 없죠, 아직. 들어온다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한국에는 없어요. 테마파크죠, 테마파크. 자, 여기 이 사진은 아마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찍은 것 같아요. 여기 보통 그 한 명 입장료가 1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명 입장료가. 그래서 보통 한 4명 정도 가족이 가면 입장료만 내고 가서 다른 걸 쓰지 않으면 따라간 사람이 화내죠. 그래서 보통 뭐 사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아무리 안 써도 한 10만 원 정도 더 들기 때문에 4명 정도 가면 한 50만 원 들어요. 근데 여기 가서 한 서너 시간 놀다가 나오면 어떨까요? 본전 생각이 나겠죠, 본전 생각이. 그리고 여기 그 들어가 보면 제가 여긴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근처에는 갔는데 보통 여기 오는 사람들이 한 2박 3일 정도 뭐 근처에도 가겠지만 여기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있어도 다 못 놀아요. 하루 만에. 그래서 보통 2박 3일, 3박 4일씩 와요. 외국에서도 오겠지만 미국에서 동부에서도 오고 남부에서도 오고 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쪽 관광하면서 와서 그렇게 하면 인근에 숙박을 하면서 하면 상당히 지불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 디즈니 하면 디즈니가 이런 테마파크나
뭐 이거는 영화인데 이것만 하나요, 디즈니가? 다른 것도 많이 하죠. 여기서 겨울왕국 봤나요, 다? 제가 영화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고 겨울왕국이 어디서 제작된 건가요? 디즈니죠. 디즈니가 예전에 보면 헐리우드에서 출발을 했는데 디즈니가 좀 주춤했어요. 회사도 오래되면 올드해지죠. 이미지 자체가. 브랜드라든가 이런 게 식상하잖아요. 디즈니도 그랬다는 거예요. 디즈니가 또 회장이 좀 바뀌었는데, 디즈니를 책임지는 회장이 바뀌었는데 디즈니가 여러 회사를 인수를 하죠. 대표적인 회사가 픽사예요. 픽사. 여기 애니메이션 제작사 픽사예요. 픽사. 그럼 여러분, 겨울왕국이라는 게 기존에 디즈니에서 만들던 거하고 포맷이라든가 이런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니, 어려워 죽겠는데 뭐 그걸 물어보냐. 좀 달라요. 여기 디즈니에서 만들긴 했는데 겨울왕국을 여기에 주로 그 영화를 다 총괄 감독한 사람하고 이 사람들의 출신이 어딜까요?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게 픽사예요. 픽사. 픽사 하면 스티브 잡스가 픽사에 있었죠.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사장에서 쫓겨나서 픽사에 있었죠. 그리고 좀 멋있게 했죠. 픽사는 창의성이라든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강자예요. 강자였는데 디즈니가 픽사를 인수할 때 주변의 시각들이 어땠느냐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왜 그러냐? 어떤 기업이 어떤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인수당하는 기업은 어떤가요? 뺏기는 것 같은 들죠. 막 점령군이라서 그런데 사람들이 오잖아요. 디즈니에서 픽사를 장악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디즈니의 회장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픽사의 사장하고 주요 인물들 있죠. 그런 사람들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요. 당신들이 주로 두 사람이 핵심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대로 놔둬요. 당신들이 디즈니하고의 시너지를 내서 디즈니를 좀 부흥시켜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회장이. 그 인수된 규모라든가 이런 거 디즈니에 비해서 훨씬 작은 픽사의 책임자하고 사장한테. 그렇게 해서 그 정신을 살려놔요. 살려놓고 픽사의 어떤 창의적인 이런 것들을 디즈니에 수혈을 해요. 수혈을. 반대죠. 보통은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에다가 기업 문화라든가 뭐 모든 거를 전수하려고 하죠. 근데 반대로 픽사의 어떤 그동안의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그거를 디즈니에다가 수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분석해 보면 그래서 겨울왕국에 있잖아요. 그 정신이. Let it go. 놔둔 거예요. 픽사를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겨울왕국이. 안 믿나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Let it go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픽사를 인수했지만 너네 하던 대로 창의적으로 하라고 Let it go 해서 성공한 거예요. 길 가다가 보면 계속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대요, 요즘. 자, 월트 디즈니가 CEO가 똑똑하기 때문에 또 이런 거를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혹시 이런 데 관심 있는
학생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가 조금 있긴 한데 뭐 그런 거를 좀 줄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 시장 계획 딱 바뀌니까 얼굴이 어두워지는데 디즈니 얘기를 좀 더 하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그 전략적 시장 계획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시장 계획은 기업 전체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디즈니 전체의 목표가 있겠죠. 자, 기업의 목표와 자원을 변화하는 마케팅 기회, 환경이죠, 환경. 환경이 변화한다는 것은 거기에 위험과 불확실이 결합이 되죠. 그렇지만 또 한편은 어떤가요? 기회가 또 있어요, 기회가.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서 또 위험성도 있다는 거예요. 환경 변화라는 거. 자, 이런데 마케팅 기회에 적응시켜 기업을 계속 유지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을 전략적 시장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략적 시장 계획을 왜 하느냐 그러면 전사적인 틀에서 보자는 거예요. 전사적인 틀에서. 자, 이 사업부가 잘 되는 게 있어요. 잘 되는 게. 근데 이 사업부는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전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 창출과 매출 성장 실현을 위해서 기업을 구성하는 여러 사업이 있어요. 사업. 삼성전자 같으면 반도체 사업하고 있죠. 휴대폰 사업하고 있어요. 생활가전 사업하고 있어요. 기타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믹스하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 자, 이런 전략적 시장 계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개별 제품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게 나오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세부적인 게 제품 수준의 마케팅 계획. 전반적인 마케팅 계획에 맞춰서 전략적 시장 계획에 맞춰서 제품 수준에서 수립되는 구체적인 마케팅 계획. 이걸 제품 수준의 마케팅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전략적 시장 계획 수립 과정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5개 단계를 거치는데 이거는 이제 내일 좀 봐야 되는 내용인데 자, 기업 사명의 정의를 해야 돼요. 기업 사명. 자, 기업 사명에 의해서 기업 목표를 설정하고 세 번째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결정하고 좀 그 약간 뭐 포트폴리오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데 내일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단위별로 경쟁 전략을 결정하고 성장 전략 개발하는 이런 단계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월요일이니까 뭐 줄이기로 하고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자,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